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과 함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은행 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 동결을 선언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었으나 결국 그들은 0.25%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측에서는 밝히기를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라고 대놓고 다시 한번 구라를 쳤고요. 그들의 성명서를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용어는 삭제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동결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한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은 이야기하기를 현재 상황으로서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은 이어갔는데요. 연준의 금리 정책 마무리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혹은 동결 여부는 데이터를 확인한 후 결정하게 될 것. 금리 인하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은 금리 인상 및 동결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번에 0.25% 올리고 그 후에 오랜 기간 동안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을 내놨었고요. CME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다음 미팅인 6월과 7월에 연준은 금리 동결,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할 것이고 9월 달에 금리를 인할 확률이 48.2%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그때까지 블랙스완 이벤트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달이 나게 된다면 연준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듯 하더니 다시 떨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겁나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금 같은 경우는 혼자서 유유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발표가 나기 전부터 힘을 좀 내더니 금리 인상 후 28,700달러 선까지 가격이 올랐었다가 미국 증시와 함께 다시 한번 꼬꾸라지며 28,346달러 선에서 일단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다면 미국 증시와 함께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디커플링이 아직 안 됐습니다. 보셨다시피 그래가지고 미국 증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다면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겪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었는데 지난 4월 민간 고용 수치를 보니까 예상을 깨고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더라. 다만 임금 상승 추세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어떤 일자리가 늘었는가?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은 서비스 업종 쪽에서 많은 일자리가 늘어났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의료라든지 건설 쪽에서 일자리 숫자가 늘긴 했었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 경제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견딜지. 이어서는 앞서서 연준이 구라를 친 것과는 정반대로 스탠포드 대학의 은행 전문 교수 같은 경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은행 총 4,800곳 중에 절반이 파산할 수 있다. 미국 은행들 중에 2,315곳이 부채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본 잠식에 빠져서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은행 10곳의 리스트에는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한 글로벌 대형은행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 위기 한마디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계속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은행 위기, 달러 위기, 부채 한도 위기, 여러가지 위기가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으로 3억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밝힌 것인데요. 니네 돈 없대잖아. 파산나기 직전인데 다른 나라 돈 퍼주고 있어? 정말 이 바이든 정부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얼마나 부적절하게 얽혀있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해서 돈을 퍼주는 것인지, 그리고 모자란 돈 같은 경우는 세금을 올려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특히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가 암호화폐 채굴 작업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을
고려하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과 관련된 지역 및 국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특정 단계가 지나면은 채굴 회사는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하는 전기 비용의 무려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며 이 세금은 향후 10년 동안 최대 35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삥을 뜯겠다. 35억 달러 정도를 뜯어가지고 미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뻘짓하는데 또 이 돈을 뿌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상향시킬 수 없다라면 국가가 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가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은 70% 이상 2만 달러 이상 급등하게 될 것이다라고 스탠다드 차타드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단 디폴트 선언 직후에는 비트코인이 살짝 빠질 수가 있겠다. 5천 달러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다만 특이한 것은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와는 달리 하락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자,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에게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그나저나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의 암호화폐 산업은 공식적으로다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지 않을까. 다만 그가 완벽하게 달러와 나라를 말아먹을 수가 있다면 비트코인에게는 결국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의 전 CTO 비트코인이 3개월 내 100만 달러 가느냐 맞느냐를 두고 100만 달러 내기를 했었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8,3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기에서 지자 깔끔하게 100만 달러가 아닌 150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핵심 개발 관련 기관에 150만 달러 기부. 야, 정말 통 큰 양반 상남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뱉은 말은 지킨다. 자, 다음으로 마라톤 디지털 비트코인 채굴업체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비트코인 총 702개를 채굴했으며 그 중에 600개를 팔았고요. 추가적으로다가 더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굴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상황 속에서 QCP 캐피털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가 많이 눌리고 있는데 만약에 달러가 강하게 반등하게 된다. 달러 숏 스퀴즈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녹고 있는 달러. 과연 반전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암호화폐 하락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디플레이션 도미노 추세 속에서 다음 하락세를 겪게 될 자산이 암호화폐가 될 수가 있겠다. 자, 물론 최근에 암호화폐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으나 상품, 은행 예금 등의 급락을 겪었듯이 암호화폐 역시 디플레이션 침체를 겪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줍줍을 겁나게 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떨어진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차트를 들고 와가지고 떨어지면은 주울스 쓰니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셨었던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장투 물량은 저는 팔지를 않았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진짜 불장이 시작된다라면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불장 때 미친듯이 올라가죠. 그래서 좀 더 살걸, 지금이라도 살까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불장이 내년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전까지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많이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이 달러의 수명 빠르게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잘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 자, 비트코인 지금 지지와 저항 특정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직까지 중앙 위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3769달러 그리고 24,816달러 사이에서 와리가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금 매수 벽을 봐도 앞에서 확인하신 차트와 마찬가지로 27,000달러부터 31,100달러 혹은 31,000달러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진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기를 세력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범위가 아직까지는 만들어져 있는 상황. 결국은 위나 아래쪽으로 뚫리게 될 텐데 그 방향이 어디가 될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크립토 랏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정을 한 28,300달러까지 지금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그 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29,400달러까지 한번 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추가적인 분석은 없었고,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금리 인상 발표 후에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먼저 관찰을 하고 포지션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다른 재수없는 트윗이 나왔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오늘 연준은 금리 중단을 선언할 것이며 피봇,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러는 사이에 미국 증시들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지난 몇십 년을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상승세를 점치기는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부 다 반대로 가죠. 그렇게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 미국 증시는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살펴보지 않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짐 크레이머. 자, 다음으로 전 SEC 집행국장이 바이낸스가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아가리를 놀렸습니다. SEC 집행부에서 본인이 18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라면서 바이낸스가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SEC 관련된 놈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암호화폐 업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만약에 바이낸스가 무너지게 된다면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은 나라까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9가지의 의혹,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최근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어떤 밈코인이 가장 인기가 있느냐, 1등을 바로 도지가 아닌 시바이누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도지가 아닌 페페코인, 3위와 4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개코인들인 봉크와 볼트가 뒤를 이었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이어서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니가 정말 오랜만에 입을 뗐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라이트코인이 반감기를 3개월 앞두고 있는데 사토시 차트가 70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의 예측은 은근히 잘 들어맞기로 유명한데요. 사토시 차트 700% 상승할 정도면은 가격도 달러 차트도 꽤 오르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으로 수이 코인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수이 팀에서는 바이낸스와 OKX 등등의 수이를 좀 무기한 선물에서 빼달라, 상장시키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안 지켜졌고 바이낸스, 바이빗 등등에서 벌써부터 수이 선물 상품들이 출시가 돼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차트 분석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지난 월요일 고점까지 뚫었었기 때문에 흐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주 내내 미국 증시와 그 결을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자, 다음으로 마지막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연내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자, 다만 미국 연준의 긴축 사이클 역시 곧 끝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우세한 가운데 앞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자산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일당 주기 광조뜻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그리고 하드웨어 직접 사실 분들은 제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